예, 벨기에 브뤼셀 공항과 또 유엔 본부가 인접한 지하철역에서 이 끔찍한 동시다발 테러가 재현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의 장본인인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라고 하죠. 이들이 자신들이 했다고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네, 유럽이 다시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무차별 테러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연합뉴스 김중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중배 기자, 파리 테러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한 번 이런 테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테러 발생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어제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전 8시에 벨기에 국제공항에서부터 이제 테러 발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현재까지 집계된 바로는 34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넘게 다친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벨기에 연방검찰은 이제 브뤼셀 공항 폭발이 자살 폭탄에 의한 것이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예. 폭발 직전에 이제 공항 출국장에서 총성이 울렸고 또 아랍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증언, 그런 증언들을 이제 벨가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공영인 VRT 방송도 최소 한 명이 자폭 테러를 저질렀다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폭발 중에 하나는 미국 아메리칸 항공의 이제 출국장 체크인 인근 구역에서 발생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는데요. 8시면 러시아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공항에서. 그렇죠. 상당히 많은 이제 이용객들이 폭발 직후에 엄청난 공포에 떨면서 이제 공항을 빠져나오는 이런 영상들이 실제로 이제 입수된 영상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또 피를 흘린 채 이제 치료를 받는 좀 끔찍한 모습들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공항 폭발이 있은 후에 한 1시간 정도 후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인근에 이제 시내 말베이크 지하철역에서도 폭발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서 공항보다 오히려 더 많은 한 20명 가량이 숨진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브뤼셀의 시장은 이제 지하철의 폭탄 공격으로 이제 20명 가량이 사망하고 106명이 이제 부상을 했다. 근데 그 중에서 부상자 중에서 23명은 지금 현재 중상인 상태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앞서 이제 우리 보도로 이제 3군데 지하철역에서 이제 폭발 사고가 있었다라고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말베이크 역에서의 폭발 사고는 확실하지만 나머지 2군데는 좀 아니라고 하는 보도도 있어서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집계 그리고 피해 상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빨리 파악이 되지 않는 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동시다발 테러로 인해서 당국이 대처하는데 그만큼 좀 시간이 걸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 자, 일단은 이슬람 국가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리 테러와 동일한 이제 유형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순위파 무장 조직 이슬람 국가 IS가 현지 시간으로 이제 22일 저녁이 되겠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인터넷을 통해서 아랍어와 불어로 낸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성명 내용을 보면 형제들이 자살 폭탄 벨트와 폭탄을 품고 자벤템 공항과 브뤼셀 지하철역에서 최대한의 죽음을 가져오려 했다. 또 자폭 벨트를 폭파시켜서 우리 형제들이 벨기에 중심에서 IS의 위대함을 알렸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IS에 대적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결과로 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는 시작에 불과하고 또 알라의 허락 아래 앞으로의 결과는 또 참혹하고 끔찍하겠다라고 할 것이라고 또 위협을 가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직후에 성명에서 나온 것처럼 시작에 불과하다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IS는 상당히 미디어의 대응이 아주 능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떤 시민들의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수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서 IS를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마크 통신도 이러한 성명에 앞서서 IS 전사들이 22일 벨기에 공항과 전철역에서 연쇄 작전을 수행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는 테러범이 2명 이상, 또 전철역 테러에서 순교자 1명이 폭탄을 폭발시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예,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에서도 시작에 불과하다는 표현도 등장하기도 했었고, 또 동시다발 테러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많은 곳에서 테러가 일어났다는 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유사해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예, 실제로 이제 파리 테러와 연관성, 특히 살라 압데슬람이 바로 나흘 전 벨기에 당국에 의해서 몰렌베이크 구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살라 압데슬람 체포에 대한 보복 테러 아니냐라고 하는 일단 그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그 압데슬람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8일 테러의 주범 중 한 명이죠. 예. 그동안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나흘 전인 18일 벨기에 그 몰렌베이크 구역에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 벨기에 디디에 그 레인더스 외무장관이 체포 이후에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그 압데슬람이 그 경찰 수사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해요. 모종의 어떤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그 압데슬람이 체포될 당시에 상당수의 무기, 특히 중화기들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무기들이 이제 같이 이제 적발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압데슬람을 중심으로 또 다른 그런 어떤 테러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그 테러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공항과 지하철역에서 발생을 했죠. 지난번 파리 테러와 그런 면에서 동시다발 테러라고 하는 또 유형 그런 부분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폭 테러가 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소프트 테러의 유형이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IS가 자신들의 이제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나선 점 이런 부분들이 다 동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몰렌베이크 구역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 몰렌베이크 구역은 벨기에 내에서도 이제 그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그 무슬림들의 어떤 경제 생활 여건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그 평균 그 고용률이 그러니까 실업률이 실업률이죠. 한 8% 정도 되는데요. 그 몰렌베이크 구역의 실업률은 약 30%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유, 4배 이를 정도로 그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곳입니다. 그 조금 전에 소프트 테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소프트란 단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 것 같은데 네. 이 소프트 테러라는 게 뭡니까 정확히? 네, 소프트 테러, 그 소프트란 말이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하고는 정반대로 여기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소프트 테러의 반대라고 그 상대적인 의미라고 하면 이제 하드 테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론 네. 하드 테러라는 말은 잘 쓰지 않지만 그 전통적인 의미의 테러가 다 하드 테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그 테러의 그 대상이 되는 또 반대하는 테러 단체가 반대하는 어떤 국가라든가 어떤 조직에 대한 그 관공서 그리고 군대 이런 것들을 타깃으로 삼아서 하는 테러가 하드 테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요새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는 어떤 그런 하드 타깃, 그런 어떤 군부대, 관공서 아무래도 예. 공격하기가 좀 어렵겠죠. 예. 경계도 삼엄할 거고 그에 반해서 어떤 그 무차별적인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으로 테러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테러의 유형이 이렇게 무차별적인 시민들 움직이는 어떤 또 취약한 이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테러 유형을 소프트 테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9.11 테러도 이런 소프트 테러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얼마 전 그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파리 테러가 전형적인 소프트 테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소프트 테러는 어떤 공포 확산을 통해서 광범위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또 무고한 사람들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관철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비열하고 악랄한 테러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어떤 공분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국제사회에서 특히 어떤 뭐 대응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쏠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뭐 어떻습니까? 각국의 뭐 제스처, 대응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일단 그 테러 직후에 어떤 또 추가 테러의 위협에 대응해서 상당히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네. 벨기에 당국도 이제 후속 테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특히 이제 테러 당시에 어떤 용의자들에 대한 어떤 그 검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이제 유럽연합 28개 회원국들 정상과 이제 EU 기구 수장들이 그 벨기에와 연대하고 힘을 합쳐서 민주사회에 대한 공격에 연대해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역사적인 쿠바 방문 중이죠.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는 국적이나 인종, 종교와 관계없이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재앙에 맞서서 단합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 브뤼셀이 유럽의 그 연합의 심장부란 EU의 본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유럽 당국의 어떤 그런 어떤 대응도 거세지 이제 앞으로 더욱더 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우리 한국의 많은 한국인들도 여러 세계 각지 유명 여행지를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행지를 다니실 때 어떤 이러한 테러 정보들 이런 부분들 언제든 테러라고 하는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점을 그렇죠. 유념하시고 예.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김중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